토트넘의 5대0 승리로 끝난 FA컵 3라운드 64강이죠. 패브리그 마린 FC와의 경기. 이날 무리뉴 감독은 선발 라인업에 대대적인 변화를 줬는데요. 해리 케인과 호이비에르를 아예 원정에 데리고 오질 않았고 손흥민과 베일 또 은돈벨레를 벤치에 앉혔습니다. 선발에서 눈에 띈 선수들이 여러 있었는데요. 비니시우스, 로든, 하트골키퍼 그리고 델레알리, 무엇보다 제드송 페르난데스가 시선을 끌었습니다. 델레알리는 지금 파리 생제르맹 이적, 또 제드송은 원소속팀인 벤피카 복귀가 임박한 것으로 계속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명이 고별전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경기 끝난 뒤에 무리뉴 감독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조금 헷갈립니다. 경기는 이게 비니시우스 헤트트릭 그리고 모우라의 프리킥 골과 만 16세 소년이죠. RP 디바인의 토트넘 역대 최연소 데뷔전, 또 최연소 득점, 이 대단한 기록과 함께 끝이 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델레알리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델레알리를 칭찬했습니다. 사실 좀 드문 일이죠. 요즘 들어서는 무리뉴 감독은 알리를 호평하기보다는 혹평을 많이 해왔기 때문인데요. 경기 후에 무리뉴 감독이 했던 얘기는 이렇습니다. 경기에서 알리가 보여준 태도 때문에 리얼리 해피하다. 리얼리 해피. 진짜 만족스럽다 이거죠. 그러면서 몇 마디를 덧붙였는데요. 물론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는 경기였다. 잔디바닥이 좀 위험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도 기쁘다. 알리와 제드송이 보여준 프로 정신 그리고 팀에 불어넣은 활기가 좋았다. 둘의 활약에 만족한다. 자, 기자가 알리 플레이를 물어본 것에 대해서 꺼낸 답변인데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얘기를 하다가 여기 제드송까지 끼어서 같이 칭찬을 합니다. 사실 알리 이날 괜찮았죠. 제드송도 나쁘진 않았고요. 하지만 이 시합의 상대는 8부 리그 팀이었어요. 조기 축구팀이라고 해도 되는 아마추어 팀입니다. 저 두 명이 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 로테이션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상대가 8부 리그 팀 정말 약체이기 때문에 지금은 FA컵 64강 중에서 가장 순위가 낮은 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칭찬이 조금 묘해요. 무리뉴 감독이 여기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주중 리그 경기죠. 에스턴 빌라전에 알리가 출전할 거냐고 묻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한 내용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경기로 기량을 논할 수는 없지만 프로 정신이나 태도가 아주 좋았다. 만일 주중 경기에 델레알리가 뛴다 해도 놀라운 일은 아닐 거다. 뛰냐 안 뛰냐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다고 답을 했단 말이에요. 무리뉴 감독이 누굽니까? 웬만해서는 애둘러서 말하진 않고 좀 직설적으로 답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기자가 물어본다고 다음 경기 나오네 안 나오네 술술 얘기할 리가 없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뭔가 칭찬도 조금 애매하고 왜냐하면 경기력이 뛰어났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떤 그 애티튜드하고 그 프로페셔널리즘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저는 이게 좀 예사롭지 않게 들리더라고요. 이게 왜 제가 민감하게 생각하냐면 8부 리그 팀과의 경기인데다가 대단히 두드러진 활약이 아닌데도 리얼리 해피하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래서 정말 두 선수의 마지막 출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제 내피셜입니다. 그래서 이달 안에 떠나는 게 확정인가? 아니면 되게 유력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델레알리 같은 경우에 최근 계속해서 그 포체티노 감독 부임한 그 파리 생제르맹 이적설이 아주 강하게 돌고 있었죠. 이 경기 앞두고는 그 인터밀란으로 간 에릭센까지 엮어서 이렇게 삼각 트레이드설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토트넘의 델레알리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가고 파리 생제르맹의 파레데스가 인터밀란으로 가고 그리고 인터밀란의 에릭센이 토트넘으로 가고 이렇게 이제 이 세 명이 짠 이렇게 물고 물려가지고 이적하는 트레이드인 건데 이게 쉽진 않죠. 삼각 트레이드라는 게 이 세 팀이 다 만족을 해야 되니까. 아무튼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는 코로나 시국하고도 연관이 있는데요. 프랑스 매체 보도를 보면 파리 생제르맹이 이적 시장에서 변화를 주고 싶은데 현금 쓰는 걸 굉장히 지금 꺼려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이게 파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럽 클럽들이 코로나 때문에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는데 선수는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트레이드 성사 가능성이 다른 때보다는 좀 더 높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트레이드가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외신에 따르면은 이 트레이드의 브레인, 그러니까 구상자는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고요. 키를 준 것은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이제 파레데스라고 합니다. 인터밀란의 콘테 감독이 파레데스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파레데스가 이거를 받아들여야만 연쇄 이적이 딱딱 좀 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델레알리는 포체티노 감독한테 가는 거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게 딱히 반대할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요즘
토트넘에서 거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에릭센도 지금 인터밀란에서 완전히 지금 밀려나는 상황이어서 다른 팀들 가는 거 좋겠습니다만 에릭센도 급여가 높아가지고 사실 프리미어리그 팀들 아니면은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파레데스가 키를 주고 있다라는 이런 분석이 저도 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여기서 무리뉴 감독이 그간에 계속 외면하고 사실상 나가라고 막 이렇게 등 떠미는 것처럼 보였던 델레 알리를 막 칭찬을 하고 또 주중 경기 나올 수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좀 시선이 갑니다 여기에. 예. 떠날 날 다가오니까 맘 비우고 칭찬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알리 데려가길 원하는 포체티노 감독한테 그렇게 쉽게 보내질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는 건지 뭐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제드송을 언급한 것도 굉장히 영향을 미쳤어요. 올 시즌 제드송은 사실상 전력 외로 분류되는 선수였잖아요. 유로파리그, 뭐 프리미어리그 한 경기도 못 뛰었고 카라바오컵 첫 경기에만 선발로 나선 게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9월 29일이었으니까 100일이 넘었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올 시즌에 무리뉴 감독이 전 경기 통틀어서 제드송을 단 한 번밖에 출전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벤치 명단에조차 이름을 2번밖에 안 올렸습니다. 최근에는 제드송이 이제 1월 이적 시장에 원소속 팀인 벤피카로 돌아간다는 기사가 계속 나왔단 말이죠. 벤피카하고 토트넘이랑 뭐 합의를 끝냈다는 얘기도 있었고 작년 1월에 토트넘에 제드송이 이제 합류를 했는데 18개월 임대였어요. 6개월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임대 기간이. 근데 전력 외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벤피카에서 데려오길 원한다는 얘기도 있기도 해서 그렇게 거의 진행이 된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느닷없이 대기 명단도 아니고 선발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 1년 동안 제드송의 4번째 선발 출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상대가 8부 리그 팀이었기 때문에 뭐 부담 없이 내보냈을 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경기 감각이 굉장히 불투명한 그런 선수를 그동안 거의 전력 외웠던 선수를 곧 원소속 팀으로 돌아갈 거라고 여겨졌던 선수를 선발로 출전시킨다는 것은 좀 의아한 선택이긴 하죠. 오죽하면 팬들 사이에서는 생일이 제드송이 1월 9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생일 다음 날이라 출전시켰다는 그런 농담까지 있을 정도로. 아무튼 제드송은 이날 의아한 활약에도 불구하고 교체 없이 풀타임 출전했는데요. 현지 평점들도 뭐 대체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무리뉴 감독이 제드송 칭찬을 했어요. 물론 경기력을 칭찬한 게 아니라 뭐 태도, 프로 정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티튜드하고 프로페셔널리즘을 강조를 하면서 좀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1월에 팀 떠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던 두 선수를 갑자기 나란히 선발로 내보내고 경기 후에는 따로 칭찬을 한다? 제가 추측하는 대로 두 선수가 이달에 팀을 떠날지는 솔직히 100% 확신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토트넘에서 내보내고 싶다 하더라도 데려가려는 팀, 뭐 원소속 팀 여기서 확실히 그 동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제드송은 내보내도 뭐 전혀 상관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 팀이 합의가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알리 같은 경우에는 내보내고 새로 들일 선수가 없다면 무리뉴 감독이 그냥 킵하지 않을까, 안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삼각 트레이드, 아니 뭐 삼각까지는 아니더라도 에릭슨하고 뭐 이렇게 에릭슨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어떤 비용을 해결할 수 있다면 알리를 내보내는 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모험이긴 합니다. 에릭센이 뭐 예전만 못하다고는 합니다만 그건 알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토트넘에 필요한 게 공격 전환의 속도를 높여줄 선수거든요. 그리고 중원에서 어느 정도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선수. 왜냐하면 해리케인이 너무 내려가니까. 해리케인이 내려가서도 물론 잘해주고 있습니다만 요즘 또 막히고 있고 해리케인이 좀 더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필요하다면 이게 딱 에릭센이죠. 예. 그 부분에 탁월한 장점이 있는 선수고 뭐 호흡도 맞출 필요가 없고 세피스에서도 아주 예리한 킥을 또 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도 부진하다고 합니다만 기회도 많이 못 얻고 익숙한 토트넘으로 돌아온다면 경기력이 되살아나길 기대할 수도 있고요. 예. 뭐 가레스 베일처럼 될 가능성도 있을려나? 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델레 알리의 어떤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 이번 마린 FC 경기가 굉장히 좀 많은 걸 좀 암시하는 그런 경기로 남지 않을까. 또 이 델레 알리가 교체될 때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델레 알리의 앞으로 행보를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좀 더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서 한번 제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아무튼 뭐 토트넘이 이번 이적 시장에 새로운 선수를 그렇게 많이 들일 가능성은 없어 보였는데요. 만약에 알리가 나간다면 그에 준하는 중량감 있는 선수가 좀 올 텐데 만약에 정말
에릭센을 못 데려오더라도 알리가 나간다면 무조건 누구든 데려올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확실히 이제 하반기, 리그 하반기, 시즌 하반기를 대비할 수 있는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무리뉴 감독과 레비 회장이 아닐까, 또 그런 점에서 오늘 이제 의미심장한 그런 경기였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한 주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볼빠.